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5천만 원 줬으니까 나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받고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 떴다고 손 놓지 마시고 영업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기사 보셨나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내놓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1월, 12월에는 연말 매출을 기대하고 연말 매출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매장이 이렇게 우수수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나온 가게도 오래되고 매출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선수들은 또 전통적으로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고 명절 전에 권리금이 제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온 물건들은 또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이 어떤 기점이 돼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미리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양도하시는 분은 권리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수하시는 분들은 합당한 권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카톡이랑 카페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권리금 관련된 이슈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딱 하나인데 그냥 장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네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닥 권리금이 있고 또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시설 권리금, 영업이 어느 정도 잘 되거나 많이 잘 되고 있을 때 받는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보통 내가 주고 들어온 돈이랑 거의 비례하고 시설 권리금은 양수인이 들어왔을 때 굳히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개념, 그러니까 뭐 에어컨, 주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개념이고 영업권리금은 매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운영할 상황이 안 되거나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매장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받고 파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바닥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만 받고서라도 빠져나가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바닥권리금만 해도 몇 억씩 하는 상권들이 있지만 요즘 주로 쏟아져 나오는 상권들의 경우는 바닥권리금이 뭐 5천에서 1억이 안 되는 그런 상권들입니다. 권리금은 항상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싸우기도 하고 이슈가 많잖아요. 내가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권리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먼저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네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권리금인데 이게 또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정이 있어서 그냥 아무나 들고 가라 하고 돈을 안 받고 매장을 던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5천만 원 줬으니까 나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받고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요즘 거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부동산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설권리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한 권리금인데 보통 에어컨이나 냉장고, 고깃집이라고 하면 닥트 시설, 그리고 뭐 주방 시설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돈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굳힐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히 돼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인이 왔을 때 여기 4A 에어컨 2대 멀쩡한 거 있고 45박스 냉장고 1대, 25박스 냉장고 1대 관리 잘 해서 쓰고 있었다 라는 내용을 잘 어필하면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데 뭐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매출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잘 못하는 편인데 뭐 마케팅도 못하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사장님이 실력이 있으시면 여기서부터 플러스 알파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회로를 양수하는 입장에서 돌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팔 생각을 하면 영업을 이제 제대로 안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아무리 내가 그대로 영업할 게 아니어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매장을 사가고 싶지 완전히 문 닫고 영업도 안 하거나 이제 손님은 거들떠도 안 보고 문만 열어놓는 그런 매장을 사가고 싶진 않거든요. 파는 건 파는 거고 마케팅 계속 열심히 하시고 체험단도 계속 쓰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매출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금 계산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번엔 반대로 양수인 입장인데 보통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는 살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있냐 그리고 주변 시세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완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기준을 잡기에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지 A가 있는데 권리금이 1억입니다. 그럼 제가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무권리 매장을 찾습니다. 아니면 무권리로 거래된 매장을 찾습니다. 그럼 두 물건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물건은 권리금이 1억이니까 B 물건보다 한 달에 내가 800만 원은 더 남겨야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억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더 남기려면 저희가 인건비, 식재료비, 관리비 합쳐서 70%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익률이 30%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더 벌려면 매출이 2,400만 원은 더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리 물건 B보다 권리금이 1억이 있는 A 물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최소 2,400만 원은 더 나와야 그 권리금이 이제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루로 치면 80만 원의 매출이고 고깃집으로 치면 하루에 10팀의 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권리금이 1억이 붙어있는 매장은 손님이 하루에 10팀씩은 더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을 비교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권리금이 1억이 아니고 2억이라고 치면 무권리보다 4,800만 원은 더 팔아야 되겠고 권리금이 3억이라고 치면 무권리보다 7,20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30팀은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혹시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없을까요? 사실 소자본 창업이나 동네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일단 시설이나 집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누가 급한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상가를 임대하는 개념을 떠나서 뭔가 아파트를 산다거나 빌딩을 산다거나 상가를 구매한다거나 할 때도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급한 사람이 지는 거고 이런 일은 그냥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일 같아요. 제가 양수인 입장이라면 급한 사정이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물건값을 많이 깎아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제가 양도인 입장이라면 뭔가 급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빨리 팔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딱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입지를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 내가 수중에 있는 돈에 맞는 물건을 빨리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럼 권리금을 잘 협상해서 계약 단계에 갔을 때 양수인 입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나 꼭 넣으면 좋을 특약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설을 살리는 경우에는 제가 영업하고 한 달 안에 고장나면 뭐 사장님이 다 수리해 주세요 라는 조건을 걸기도 했었고 그리고 근처에서 같은 업종으로 장사하지 마셔라 이런 조항들을 걸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상황마다 뭐 다 다르고 매번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게를 내놓을 때 부동산에도 내놓겠지만 또 다른 홍보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맨날 노출 전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리금 받고 파는 것도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출이랑 전환이거든요. 대신에 이건 한 건만 거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노출량이 늘어나는 방향이면 사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근도 좋고 아프니까 사장이다도 좋고 고깃집이면 고창모에 올리는 것도 괜찮고 어떻게든 그렇게 정리만 잘 해서 노출량만 늘려주는 방향이면 뭐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게를 내놓으시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떴다고 손 놓지 마시고 영업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마케팅도 하고 체험단도 쓰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기본적으로 올라야 원하시는 권리금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혹시나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는 거고 돈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장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예 떠버리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매번 상황이 달라서 딱 이렇게 뭐가 맞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거래액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번 다르게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불확실한 걸 싫어해서 나름대로 계산법도 만들고 판단 기준도 만들고 해서 그대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잘 파셨으면 좋겠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사가 많이 안 되는데 파이팅입니다.